자, 전 강의에 이어서 전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연산자와 그 오퍼런드, 오퍼레이터와 오퍼런드에 대해서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그런 걸 이제 공부했죠. 그리고 증감 연산자 앞에 붙는 게 있고 뒤에 붙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1을 하나 증가시키는 건데 앞에 붙는 경우 뒤에 붙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 변환하는 거. 형 변환은 이제 자동으로 컴파일러에서 우측편 그 올림 변환, 그 내림 변환처럼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의 타입이 다를 경우에 좌측 쪽으로 타입을 맞춰서 연산을 해줘서 형 변환을 시켜주죠. 이건 명시적으로 그 프로그래머가 지정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걸 우리가 자동 형 변환이라고 했고, 나는 형 변환을 컴파일러한테 안 맡겨 내가 명시적으로 항상 지정해서 항상 좌변과 우변을 형을 맞춰주겠다 타입을. 그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소괄호 열고 닫는 걸 사용해서 타입을 변환한 다음에 연산을 해주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관계형 연산자, 뭐 논리 연산자, 빗대 연산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관계 연산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 개의 오퍼런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인데 또 혹시 비교 연산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인가 거짓이냐, 참과 거짓으로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참을 1로 보고 거짓은 0으로 봅니다. 그래서 0이 아니면 참이에요. 그 대신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는 그래서 참이 되고 0이면 거짓이 나와요. 음수면은 음수가 나오면은 이거는 아마 거짓으로 판단할 겁니다. 음수가 나오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참, 0이 아닌 양수면 참이다. 그래서 그 관계연산점에서 같니 두 개 그 값이 같냐라는 걸 비교하는 거고, 다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고, 크냐 혹은 작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적으면은 이렇게 6개의 그 비교 연산자 혹은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면은 x는 10, y는 20. 그 다음에 정수형 타입 R1, R2, R3 4개의 변수를 선언했죠. 총 변수가 6개, 정수형 변수가 6개인데 x, y는 초기화됐죠. 하나는 10으로 하나는 20으로. 자, 그러면 R1이라는 데는 x하고 y가 같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R1에 뭐가 저장될까요? 같죠. 같으니까 얘는 1로 저장시킵니다. 얘는 양수를 무조건 1로 해서 저장, 참은 무조건 1로 해서 저장시켜서 R1은 1을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x가 y가 다르니, 이거 다르죠. 지금 10이고 20이니까 같니 하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0이 저장되겠네. 0이 저장되고, 다르니 하고 뭐 다르죠. 다르니까 참이니까 얘는 R2에는 0이 저장됩니다. 1이 저장되죠. 같으니까 참이다 이거죠. 다르니까 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y 이상이니, x가 y 이상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여기는 R3에는 0이 저장돼요. x가 y 이하냐? 이하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여기는 1이 저장돼요. 그래서 각각을 찍어보면 0, 1, 0, 1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찍은 거예요. 사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참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은 0이 아닌 양수.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 C에서는 1로 그냥 건지를 해버리고, 거짓인 경우는 0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가지고,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두 개의 어떤 값을 가지고 연산하는 경우에는 참과 거짓으로만 결과가 나온다. 즉 0이냐 1이로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자에는 and, or와 not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이건 연산자들 간의 논리적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연산자로서 결과도 이거 관계 연산자처럼 똑같이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은 1이고 거짓이면 0으로 C는 결과를 내줘요. 그래서 AND 연산자는
and라는 기호를 2개 붙인 거고 오화 연산자는 짝대기 2개를 붙인 거고 not 연산자는 느낌표를 쓴 겁니다. 그래서 x가 참이고 y가 참, x가 참이거나 y가 참이거나 x가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을 내주는 거꾸로 값을 내주는 거죠. 이게 세 개의 연산자가 이건 논리 연산자예요. 각각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결과가 참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진리표 갖고 합니다. 트루스 테이블. 여러분 그 부울대수에서 했었죠. 진리표. 그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한 것처럼 x and y, x 이거 부울대수에서 수학적으로 부울대수에서 했을 때는 2개가 false면은 and도 false고 or도 false고 not을 할 경우는 x가 false니까 true를 찍죠. 그 다음에 x가 false고 y가 true면은 and는 false죠. 그 다음에 이게 true고 false에도 false예요. 2개가 true일 때만 true 나오는 게 and라고 그랬죠. or는 2개다가 false일 때 false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true예요. 어느 거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어느 거 하나라도 1이면은 다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ot은 뭐냐면 not x니까 x는 false, false, true, true니까 true, true, false, false가 되죠. 이걸 not y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not y가 돼버리면 true, false, 이게 false, true, false, true니까 true, false, true, false가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진리표예요. 트루스 테이블이고 C에서의 논리 연산을 하면은 이제 그 and 대신에 요걸 쓰고 짝대기 2개 쓰고 느낌표 쓴다고 그랬죠. 0, 0이면 이게 false, false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0, 이것도 0, 요 때는 x가 0이니까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0이고 0이 아닌 양수값 일 경우엔 이게 true니까 하나가 true면 true죠. 그러니까 1을 얘는 1로 찍어버려. C는 무조건 양수 뭐 3, 2 이런 건 안 찍고 무조건 1로 해서 통일해서 해버립니다. 요게 이제 C에서 논리 연산하는 진리표. 다만 요 기호만 이제 end 마크 2개 쓰고 짝대기 마크 2개 느낌표를 쓴다는 거가 이제 다르죠. 나머지는 진리표 값이 같아요.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의 표현을 보면은 관계식이나 논리 연산 같은 게 참이면 1로 하고 거짓이면 0으로 판단해 버리죠. 피연산자가 참 거짓을 가릴 때는 0이 아니면 참이에요. 0이 아니면 참이고, 근데 이제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서 양수일 경우 이제 참이다라는 걸 알아보죠. 음수는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자,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까 그 피연산자 참 거짓을 가릴 때는 아까 우리가 0이 아니면 참인데 0이 아닌 양수일 경우에 이제 참으로 보고 이게 음수이면은 거짓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0은 거짓으로 하고 C에서는 결과를 내줄 때는 무조건 참일 때는 1로 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하면 not 연산자를 적용하는 경우 예를 한번 봅시다. 0의 not 하면 뭐예요? 0은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ot 0 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참이 나온다. 그 다음에 not 3 하면 3은 뭐예요? 양수니까 참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이 돼버리니까 이 뒤에는 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ot 100 100도 양수니까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찍어버려요. 그러면 no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음수죠. 음수는 거짓으로 판단하니까 0이니까 1로 하면 그 not 하면 참이 되니까 1이 됩니다. 이 not x는 이제 몰라요. 뭐를 찍을지. 왜냐하면 x가 0이었으면 1을 찍을 거고 x가 양수면 다 그러니까 0일 때는 거짓이니까 1을 찍을 거고 양수였으면 0을 찍을 거예요. 양수면 다 참이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값이 뭐에 따라서 참이면은 즉 양수면은 0을 찍어버리고 그 0이거나 음수면은 그 1을 찍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y보다 크고 또 동시에 and니까 x가 또 z보다도 작으면 이게 true면은 이게 참이 되면은 not이니까 거짓을 찍을 거고 즉 참이면 거짓 0을 이게 1이 참이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not이니까 0을 찍을 거고 이게 거짓이었으면 참이니까 1을 찍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값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x가 y보다 크고
또 x가 z보다 동시에 x가 z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AND 조건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AND와 연산자를 이제 살펴보면은 1 AND 2 하면 1은 참이에요. 이것도 참이죠. 두 개 다 참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참이니까 1을 찍어요. 전체 수식이 참이 되니까. 그 다음에 1은 2하고 같니? 같냐?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2는 같냐? 이건 1이에요. 참이죠. 근데 거짓과 AND와 0과 1의 AND는 무조건 거짓이죠. 그래서 0을 찍어요. 거짓이 되니까. 그 다음에 1이 2하고 같니? 다르죠. 거짓이니까 이거 뭐야? 0이 찍어요. 그 다음에 1은 2하고 같냐? 이거 참이죠. 1이죠. 근데 오화를 했죠. 거짓과 참, 0과 1의 오화는 참이 나오죠.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그래서 참이 되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크고 동시에 x가 20보다 작으면 참이 되고 아니면 거짓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x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5였으면 어떻게 돼요? 15였으면 x보다 10보다 크죠. 참이죠. 여기 1이 되고 20보다 작죠. 이것도 참이죠. 참이니까 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10보다 작거나 혹은 x가 20보다 작으냐. 그래서 x가 15라면은 10보다 크죠. 이거 참이죠. 그리고 20보다 참이죠. 둘 다 참이니까 참이 돼버리죠.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논리연산이나 관계연산은 마찬가지로 결과값은 항상 1 아니면 0이 나옵니다. 1이면 참이면 1이 나오고 거짓이면 0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예제를 들어줬는데 여러분들 뭐 보면 쉽게 이해하겠죠. x가 12, x는 10 넣고 y 20 넣고 이제 했을 때 x가 12냐 12면서 동시에 y가 20이냐 하고 이게 참이죠. 그러니까 1 이거 참이죠. 1이죠. 둘 다 1이니까 아래는 1이 들어가요. 참이. 그 다음에 x가 12이고 y는 30이냐? 이거 거짓이죠. 20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제로니까 결과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x가 10 이상이거나 혹은 y가 30 이상이냐 하고 했을 때 요건 참이죠. 10 이상이니까. 근데 30 이상은 거짓이죠. 오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거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이건 참이 됩니다. 그리고 x가 5니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근데 낫을 붙였으니까 참이 돼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찍어보면 1012를 찍어요. 이렇게 1012를 찍는다. 알겠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거 같냐 그 다음에 AND 같냐 이게 막 연산자가 있을 때 이거 뭐부터 먼저 하느냐. 만약 이거 차례대로 하게 되면 웃기게 돼요. x가 10이니 하고 참이 되죠. 10이니까. 그리고 나서 AND 연산을 y랑 하면 y도 참이죠. 20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또 1이에요. 1이 20하고 같니? 다르니까 거짓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연산자를 적용해버리면 값이 전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 연산자인 경우 연산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프리시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낫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증감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져서 낫부터 먼저 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AND와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 우선순위는 그 다음이 들어가는데 모든 산술 연산자나 관계 연산자보다 낮아요. 연산자가. 그러니까 모든 산술 연산이나 관계 연산을 한 다음에 AND나 OR를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 이거 해줘라는 얘기예요. 논리 연산자가 그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술 연산이나 관계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논리 연산자 적용을 해줘라. 그 다음에 AND와 OR가 같이 섞여 있을 때는 AND가 먼저 해줘라. AND가 OR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부터 먼저 하고 얘부터 먼저 해서 그 다음에 OR 해라. 결과를.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얘부터 먼저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연산하죠. 그 다음에 AND부터 먼저 해라. 요거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요거 결과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거랑 오화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오화 먼저 하고 AND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오화를 먼저 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하죠. 왜냐하면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연산자가 거짓이면 다른 피연산자들을 다른 오퍼런드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AND 연산자에서는 일단 0이 하나 나오면 뒤에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거짓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연산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가 3보다 크니 이게 0이 거짓이죠. 그럼 뒤 건 이건 참 거짓 볼 필요가 없이 무조건 결과는 0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죠. 어느 거 하나가 참이 나버리면 1이 나와버리면 뒤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가 1이면 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3과 3이 2보다 크냐? 참이죠. 그럼 뒤에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결과가 1이 나와버린다. 요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낫 연산자 제일 먼저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부터 먼저 한 다음에 논리 연산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논리 AND와 OR만 있을 때는 AND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AND 연산자는 먼저 게 참이면 뒤 거는 먼저 게 거짓이면 뒤 것은 볼 필요 없이 결과 다 거짓이고 오화 연산자 경우에는 앞에 게 하나라도 참이면 뒤 건 볼 필요 없이 다 참이 나와버린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 예제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어떤 주어진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프로그램으로 짜봅시다. 자, 윤년을 판단하는 문제 알고리즘 어떻게 되냐면 일단 4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4로 나눠 떨어지면서 동시에 100으로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요 두 개는 AND 조건으로 묶여요. 요거는 AND가 되고 그리고 4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400으로만 떨어지면 윤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AND 되고 이렇거나 혹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어떤 연도를 x를 할 때 x가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이게 0하고 같으면서 동시에 100으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100으로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동시에 만족하고 혹은 그러거나 이게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이게 0이면 윤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연도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을 여에다가 받죠. 정수로. 그리고 나서 400으로 나누어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동시에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동시에 AND부터 한다고 그랬죠. 요 AND를 하고 혹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게 참이면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리절트를 찍어라. 그 리절트가 이제 1이면은 윤년이 맞고 0이면 윤년이 아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72를 찍어 넣어보세요. 4로 나누어 떨어지죠. 4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100으로는 안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고 나니까 이 중에 하나는 만족하죠. 참이 되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그러니까 윤년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2000년은요? 2000년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100으로 나누는 게 윤년 아닙니다. 그러면 2004년은 2000년은 이건 만족 안 하죠. 두 개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윤년이 아닌 건 아니네. 2000년은 요거는 만족 안 하죠. 4로 나눠 떨어지지만 100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윤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400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눠 떨어지죠. 400으로 그러니까 윤년이 돼요. 요게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니까 5화로 묶여니까. 그러니까 2000년 윤년이다.
그럼 2004년은 4로 나눠 떨어지죠. 근데 100으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지요. 100으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고 4로는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족하죠. 그러니까 윤년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000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만족 안 하지만 40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윤년이 된다. 그러니까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윤년이에요. 근데 이제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연도에 대해서 이제 이 요걸 따져보면 돼요. 4로 나눠 떨어지면서 100으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또 윤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연산자. 이건 뭐 굳이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다 어떤 수식을 집어넣고 여기도 수식하고 이게 물음표와 콜론으로 연결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표현식이 참이면 exp 요 결과 요거를 결과로 내주고 거짓이면 요거를 결과로 내주는 거예요. 즉 exp1이 true면 결과는 exp2가 되고 거짓이면 exp3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참이면 요게 가는 거고 거짓이면 1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 2보다 큰가 하고 물어볼 때 이게 참이죠. 그럼 결과는 뭐예요?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니까. 거짓이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가 1.1보다 크냐? 참이죠. 참이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0이냐? x가 0이면 100을 결과값으로 내주고 0이 아니면 200을 결과값으로 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건연산. 이게 3학년산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 세 개를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음표하고 세미콜론을 같이 쓰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 수를 프린트 해라, 입력해라 해서 스캔F X로 받고 두 번째 수는 Y로 받아가지고 큰 수는 X가 Y보다 큰 게 참이면 X를 내주고 거짓이면 Y를 내주는 거예요. 큰 수는 이거다. 작은 수는 X가 Y보다 작니 이게 참이면 X를 내주고 거짓이면 Y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큰 수, 작은 수를 비교해서 금방 결과를 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연산자라는 게 이제 계속 콤마로 하는 건데 콤마로 연결된 수식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x는 1, y는 2 하면 x는 1, y는 2를 그대로 해서 x에 1이 저장되고 y에 2가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x는 1에 놨어요. 그럼 x에 뭐가 저장될까요? 콤마로 했으니까 차례대로 연산을 합니다. 2 플러스 5 하면 7, 5 빼기 3은 2.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값이 뭐예요? 2죠. x에 2가 저장돼요. 그 다음에 x는 2 더하기 3, 5 빼기 3 이렇게 해도 2 더하기 3, 5 빼기 3 하니까 2가 나옵니다. 아, 요거랑 다르네요.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1, 2가 되고 여기서는 x는 2가 5 빼기 3 되고 요거는 괄호를 쳐서 요걸 먼저 하라는 거지만 이거는 괄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x는 2 플러스 3부터 먼저 한 다음에 5 빼기 3을 연산해요. 그럼 x에는 5가 저장되고 5 빼기 3, 2 이건 저장될 데가 없으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x에는 5가 저장돼요. 아까 잘못됐어요. 괄호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괄호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좌측부터 우측으로 연산하면 얘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요걸 하기.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연산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플러스 y 플러스 플러스 하면 x와 y가 하나씩 증가돼요. 그냥. 그 다음에 printf 해가지고 thank 하면 printf 먼저 찍고 그 다음에 u 찍으면 thank you를 찍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콤마 연산자는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무조건 차례대로 연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 요거 이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비트 연산자도 이제 아까 and, or와 not, 뭐 exclusive와 그 다음에 shift 연산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는 오퍼런드 값에 대해서 비트 단위로 아까 논리 연산자 and, or와는 비트 단위가 아니고 그 전체 수식 값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1인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얘는 비트 단위로 주어진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자 하나 쓰는 거, 짝대기 하나 쓰는 거, 꺽쇠 하는 거, 그 다음에 뼈쪽가루 여는 거 2개, 뼈쪽가루 닫는 거 2개, 그 다음에 요 낫, 요건 비트 단위 낫. 아까 느낌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 비트 단위 연산자는 그래서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쉬프트 하는 연산자가 요 2개입니다. 이제 요거 비트 단위 연산자는 캐릭터형을 포함해서 인트형 자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캐릭터도 사실은 정수값이라고 그랬죠? 코드로 들어가니까. 자, 그럼 이 비트 연산자 사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0x43 비트 연산 AND하고 0x38. 그럼 여러분들 이게 0x43이 그 67이에요. 10진수로. 요거는 56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이고 참 이렇게 안 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요럴 때는 결과가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니까, 그래서 0x43 얘하고 0x38하고 이렇게 논리 연산을 하면은 이건 1이 나와요. 결과가. 이거 참 이거 참이니까 양수니까. 근데 0x43에 비트 연산 0x38 이거를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0x43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비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걸 비트 패턴으로 표현해야 돼요. 43은 0x16진으로 고치면 그러니까 4니까 01 00 0011이 0x43이에요. 여러분들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이 진수를 무조건 4비트 단위로 잘라서 그걸 적어주면 돼요. 4, 3을 적어주면 이게 10진수로 바꾸는 거고 16진수로 바꾸는 거고 3자리씩 작으면 8진수가 나와버려요. 요거고 그 다음에 0x38은 이거죠. 38은 00111000이에요. 그래서 0x48하고 비트 단위 AND 0x38을 하면 요 비트 단위로 AND를 하라는 얘기예요. 요 개당하는 비트 단위로.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10 AND니까 0, 10 AND니까 0, 00 AND니까 0, 01 AND니까 0, 01 AND니까 0, 01 AND 0, 0, 0. 값은 뭐가 나와요? 이 지워졌네. 그 아까 그 봤듯이 0x43 하면 0100 0011이었고 0x38이면 0011 1000이었죠. 그래서 요거 요 AND를 하라는 얘기는 비트 단위로 AND. 그래서 비트 단위로 AND 0 0 0 0 0 0 0 0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OR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트 단위로 OR하는 요거 이제 이건 AND고 비트 단위로 하라 1 1 0 1 1 1 1 0. 그래서 이건 16진수로 적으면 결과가 뭐냐? 0x 요게 7이고 요거는 그 b입니다. 0x 7b 이렇게 나오죠. 16진수니까 이해하겠죠? 5화 결과는 이제 0x 7b가 나옵니다. 0, 1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트 단위로 AND 비트 단위로 OR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OR는 그 논리 연산에는 익스클루시브 OR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트 단위로는 익스클루시브 OR가 있다는 얘기죠. 비트 단위로 이제 익스클루시브 OR하면 0x43하고 그러니까 0x43하고 0x38에 익스클루시브 OR를 하면 비트 단위로 익스클루시브 OR를 하면 익스클루시브 OR가 우리가 불대에서 할 때 뭐였었죠? 익스클루시브 OR는
1의 개수 갖고 한다고 그러죠. 1의 개수가 짝수개면 0, 1의 개수가 홀수개면 1이에요. 두 개를 하든 세 개들은 관계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한 비트 단위로 홀수개니까 1, 1, 짝수개 0, 1, 1, 1, 1, 0 이렇게 나오죠. 아까 5와 한 거랑 값이 똑같죠. 이때는 이것도 제로 x 7b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낫, 이거 비트 단위의 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느낌표하고 제로 x 43 하면은 이거 양수죠. 이건 논리값이기 때문에 전체 값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양수니까 참이죠. 근데 낫을 하니까 거짓. 이때 결과는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로 x 43의 비트 단위의 낫 하면은 제로 x 43이 01000011인데 비트 단위로 낫을 시키니까 요거는 0, 얘 0, 1, 1, 1, 1, 0, 1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요건 뭐가 되냐면 16진으로 하면 제로 x b 얘는 c입니다. 그래서 제로 x b c라는 참거짓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 비트 단위로 연산을 논리 연산을 해서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지 이 비트 연산자는 참거짓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로 x 43에다가 뾰족가로 여는 거 두 개를 하고 여기다 숫자를 하나 적어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요 왼쪽에 있는 수를 요 왼쪽 변에 있는 수를 요 뾰족가루가 왼쪽으로 향하고 있죠.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켜라 이거예요. 비트 단위로 이동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 x 43이니까 제로 x 43을 왼쪽으로 두 번 비트 이동시켜라. 그럼 결과가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키니까 요거 0과 1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0000 11 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이 b죠. 이럴 때는 그냥 0으로 채워버려요. 0으로 채워서 이동시켜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바이트로 한 거. 요거를 두 번 이동시켜.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요거는 2바이트로 치는 거, 1바이트가 되는 거고, 얘는 2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얘는 0043 제로 x 이거를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키면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는 43이 요 4가 안 사라져요. 아까 1바이트 요 제로 x 43 적을 때는 01이 두 개 사라졌죠. 없어져 버려요. 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그 2바이트가 돼 버리면은 01이 1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데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요거 이제 제로엑스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킬 경우 하면은 11이 사라져 버리죠. 11이 사라져 버리고 다 0000이 되고 101 찍고 여기 뒤가 0으로 채우는데 0으로 무조건 채우는 게 이제 아닙니다. 이때는 뭐로 채우게 되냐면 요 맨 위 이게 MSB죠. MSB가 0이면 0으로 다 채우는데 MSB가 1일 경우에는 이동 전의 비트가 1이었으면 다 1로 채워져요. 0이었으면 0이었으면 0으로 다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0이었으면 0으로 다 채우고 1이었으면 빈 공간에 다 1로 채워라는 거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하나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는 MSB가 1인 경우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11000011을 이쪽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켜라 이렇게 나오면은 1100하고 이제 요 두 개는 사라지고 이렇게 치는데 요 뒤가 두 개가 B죠. 근데 이게 원래가 1이었죠. 그러면 11로 채워주라. 이렇게. 지금 얘는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00으로 채웠지만 얘는 11로 채워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동 전의 부호 비트를 갖고 채우게 된다. 요거는 음수를 아무리 이동해도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걸 0으로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왼쪽 이동할 때는 밑에 거는 무조건 0으로 채워버리면 돼요.
자, 이해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왼쪽 이동, 오른쪽 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이게 산술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한번 이동하면 2로 곱한 효과를 내고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하면 2로 나눈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을 2를 곱하거나 2를 나눌 때는 그냥 비트 쉬프트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 쉬프트 하는 연산, 뼈쪽 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왼쪽 뼈쪽 가로로 해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킬 때는 밑에 오른쪽에 비는 건 다 0으로 채워주게 돼 있고, 근데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킬 때는 주의해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킬 때는 MSB가 0이었으면 계속 0으로 채워주는 거고 1이었으면 채워주는 걸 1로 채워줘라. 그거를 이제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은 수 갖고 한번 해봅시다. 0, 0, 1, 1, 3이죠. 3을 왼쪽으로 두 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1, 1, 0, 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6이죠. 두 번 이동시키면은 8이 나오죠. 이게 80 얼마죠? 12가 나오죠. 즉 뭐냐면 한 번 이동시킬 때마다 2를 곱한 효과를 내요. 그래서 3을 두 번 왼쪽으로 시키면 한 번 이동시키면 6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번 이동 12 이렇게 해서 2를 곱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키면 2를 두 번 곱한 거예요. 3에다 2를 두 번 곱한 이런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를 2를 세 번 이동시켜라. 세 번 하면은 이게 8승이 안 되겠구나. 넘어가니까. 자, 이래서 요 2를 예를 들어서 102를 이제 왼쪽으로 두 번 시켜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시키면 2를 왼쪽으로 두 번 하면 110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를 한 번 시키면 2를 한 번 곱하니까 4가 되고 또 그걸 한 번 시키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번 시프트 시킬 때마다 곱하기 2를 효과를 나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2로 나눈 효과를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 쉬프트는 2로 곱하거나 2로 나눌 때는 이 비트 쉬프트 갖고 하면 굉장히 빨라져요. 연산이. 굉장히 유용한 연산인데 다만 그 연산한 결과값이 그 바이트 수 4비트면 4비트 이내에 들어가는 수여야지 그걸 오버하면 오버플러고 나서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2를 이렇게 세 번 이런 경우 2를 이렇게 세 번 이동시키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한 번 이동시키면 4, 두 번 이동시키면 8, 또 한 번 16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16을 표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러가 나버려요. 아마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2로 나눈 효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0100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4를 이거를 두 번 이동시켜라 오른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0이었으니까 이게 0001이 나오죠. 즉 4가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4를 2로 한번 나눴고 또 2로 한번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2로 나눈 효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2를 곱한 효과를 낸다. 한 번 이동시킬 때마다. 그거 중요한 특징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비트 동작을 비트 논리는 엔드 논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요 6개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런 비트 연산자를 이용하는 게 이제 어떤 때냐, 비트 마스크 같은 거 할 때 많이 필요해요. 비트 마스크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비트 패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비트 마스크라고 해요. 이런 비트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모니터 화면에 컬러를 표현할 때 픽셀들의 모임으로써 화면이 표현되는데 하나의 픽셀은 이렇게 투명도와 빨간 거, 녹색, 블루, RGB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하고
색깔은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명도, 이거는 이제 음영을 주는 거죠. 음영을 주는 거를 이제 투명도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32비트로 표현한다. 32비트로 표현하면 요거를 이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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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주면은 색깔은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 이게 24비트가 되죠. 24비트면은 2의 24승계의 컬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트루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람이 감별하는 거의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해줘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8비트 가지고는 이제 투명도. 그냥 음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음영을 얼만큼 주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냥 0을 해버리면 그냥 음영 하나도 안 주는 케이스니까 이것만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수한 빨강색은 그러니까 투명도는 빵이고 음영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R 순수한 빨강색은 요거가 다 111이고 요건 000인 게 순수한 빨강색이에요. 그럼 빨강색이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냐면 10001, 1011110, 1011 뭐 어쩌죠 이렇게 해서 다 빨간색 계통인데 뭐 우리가 분홍색 이것도 빨간색 계통이 나오죠. 그래서 빨강색이 진한 가장 순수 빨강에서 조금씩 이제 빨강색이 변화되면서 이게 다 빵빵빵빵이 되면 흰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도가 돼버리죠. 채도가 깨끗한 빨강에서 좀 탁도가 이제 자꾸 높아가져 가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그린색은 이거 다 0000이고 이거 11111이고 이거 다 000인 게 순수한 그린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픽셀은 그 색깔을 요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음영은 제외시키면 이제 이거 갖고 다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픽셀에서 레드 부분에 얼마만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이해가 있나? 자, 그러면 레드 부분이 얼마만한 채도를 갖고 있나? 그렇게 알고 싶을 때는 요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6비트 값 16진수로 표현하면은 요게 FF0000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요거는 00 FF0000이 이제 순수 빨간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컬러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컬러 값이 있을 때 우리가 빨간 부분만 알고 싶다. 나머지 값은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 마스크를 AND를 해가지고 00FF00 0x죠. 0x00ff0000 이래 놓으면은 그린 쪽하고 블루 쪽 값이 어떤 값을 가졌는지 그건 관계없이 없애버리는 거죠. 0하고 비트 핸들 시키니까 다 0이 돼버리 없어지고 이 투명도도 다 0이 돼버리고 빨강색은 FF로 하고 AND를 하기 때문에 원래 가진 값이 그대로 내려오죠. 1111이고 이게 원래 지금 X에서 요 빨간색 부분이 1011011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재료가 되고 요거랑 FF랑 AND를 시키면 요 값이 그대로 내려와요. 0인된 0, 1인된 1 이렇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빨간 값이 얼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 AND, 비트 OR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스킹을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볼 때는 이런 AND 매스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매스킹 할 때 AND 마스크라고 해요. 이제 OR 마스크도 이제 쓸 수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자, 그다음에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적어주고 여기다가 타입을 적어주면 요게 몇 바이트로 구성되느냐 하는 거를 결과를 내주니까 인트니까 이 결과가 4가 나옵니다. 4바이트로 구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 i 더블 f 사이즈 tn. 야, 요거는 납시다. 요 사이즈 tn 요런 건 나중에 이제 그 타입을 정의해 주는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배웠으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n은 하고 사이즈 오브 int 하면 n에는 4를 찍어요.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변수를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변수가 정수형이죠. 그럼 이것도 4를 찍어요. 4바이트로 구성됩니다. 그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F, 이 변수를 넣어가지고 이거 무슨 변수예요? 더블형 변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8을 찍습니다. 무슨 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 오브가 어떤 타입 혹은 어떤 변수, 어떤 타입을 그냥 적어줘도 좋고 어떤 그 타입을 가진 변수를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것이 몇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바이트 수를 반환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산자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어떤 연산자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연산자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는데, 수식에 이제 여러 연산자가 섞여 있는데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이제 이건 수학이나 이제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 C에서도 다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선순위, 여기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고 일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연산이냐 하는 것은 이제 결합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괄호예요. 그 다음에 되괄호,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근데 증감 연산자도 후위를 먼저 합니다. 후위 연산을 먼저 하고 전위 연산은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선순위가 사이즈 오브, 이제 이렇게 좀 나눠 있고, 산술 연산자 이런 곱셈 나눗셈하고 모듈러 연산, 얘네도 우선순위 같아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 곱셈 나눗셈하고 덧셈 뺄셈 섞여 있으면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모듈러 연산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 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들은 다 우선순위가 같아요.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연산하라는 얘기예요. 좌에서 우로. 그것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다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해요. 좌에서 우로 해요.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아까 논리 연산 쪽에서 보면은 AND 연산이 노아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AND부터 먼저 하라. 그리고 비트 연산이 섞여 있으면 비트 연산부터 먼저 해라. 비트 연산이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쉬프트 연산이 있으면 쉬프트 연산을 제일 먼저 하고 비트 중에서 그 다음에 그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도 크냐 작냐 이상이냐 이하를 먼저 하고 같냐 다르냐는 그 다음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먼저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우선순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를. 근데 이제 이 뭐냐면 그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정해주고 싶으면 그냥 괄호를 치세요. 괄호를 치면은 무조건 괄호 안에 거 먼저 하기 때문에 괄호를 내가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괄호를 쳐주면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대부분이 좌에서 우로 가요. 근데 이제 우에서 좌로 가는 경우가 있죠. 우에서 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꼴은 우쪽부터 한 다음에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우측에서 먼저 쫙 해서 좌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복합 연산자죠. 이런 것들. 복합 연산자가 되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는 좌에서 우로 가고. 그러니까 우에서 좌로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건 별로 안 쓰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좌에서 우로 가는데 요 사이즈 오브나 요 전위 연산자 요거 이제 우에서 좌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대충 알기 때문에 외는 건 나도 몰라요. 외도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솔직히. 근데 연산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부터 먼저 해야겠다라는 거를 대충은 알게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일반적인 지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항 연산자를 제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산술 연산, 그 다음에 관계 연산, 그 다음 논리 연산, 그 다음 대임 연산, 콤마 연산 이렇게 돼요. 괄호 연산자, 괄호에 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하니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네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차례대로 괄호를 메꿔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왜? 못 되니까.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들은 이항 연산자들보다 보통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다 증감 연산자를 먼저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를 제외하고는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 이 꼴 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얘기죠. 그래서 연산자들 우선순위를 모르면
괄호를 치세요. 그냥.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괄호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란 거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하죠. 모를 때 이렇게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는 산술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는 산술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산술연산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간이입으로 보는 거예요. x 플러스 2 한 값을 구하고 y 플러스 3 구하해서 그것이 같니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먼저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이 결과를 구하고 이 결과를 구해서 같니 하는 걸 따져보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급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느냐는 것을 따지는 건데, 그럴 경우는 보통 같은 우선순위가 여러 개 섞여 있을 경우에요. 그때 먼저 수행해야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2 곱하기 5 모듈로 3 이거 순수 다 같은 우선순위 같아요. 그럴 때는 좌에서 우로 가는 결합해라. 그래서 얘부터 먼저 결합해서 결과 내고 그거 가지고 또 결합해서 결과 내라. 그래서 2 곱하기 5 하면 10이 나오고 10 모듈로 3 하면 1이 나온다. 그래서 좌에서 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이꼴 y 이꼴 z 이꼴 5 하면 이런 경우는 우측에서 가는 거예요. 등호 연산자는 우측에서부터 좌로 가는 연산자다. 여기 보면은 이 등호 연산자. 요거는 우에서 좌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하죠. z에다 5를 넣고 그럼 z가 5가 되죠. 그 y를 또 z에다 5, 그러니까 y에다 또 5가 들어가죠. 또 x에도 5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x도 5, y도 5, z도 5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5, y는 5, z는 5 이렇게 쓰면은 세 줄을 써야 되는데 x 이꼴 y 이꼴 z 이꼴 5 이러면 다 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찮더라도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게 편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모르면은 예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x는 2, y는 3, z는 4 해놓고 이제 결과를 찍을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2 플러스 3부터 먼저 하고 3 플러스하고 낫 연산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2 플러스 3 하면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낫 2니까 2는 참이죠. 그러니까 거짓하면 이게 0이 됩니다. 3 플러스 0은 3이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이거에서 5가 3 이상이냐? 맞죠. 추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고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아까 이제 여기서 x는 이건 다 x, y, z가 6이니까 6 찍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2 플러스 3 하면 x가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결과 그래서 이거를 최후로 이렇게 가면은 2 빼기 3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콤마 연산자입니다. 근데 괄호를 안 치면요 뭘 찍을까? 예를 들어서 괄호를 안 치고 x는 2 플러스 3 콤마 2 빼기 3 하면 오류를 냅니다. 왜? 여기서는 한 개만 찍어야 되는데 두 개를 찍어라 돼 있죠. 이렇게. x는 5하고 2, 3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빼기 3. 그럼 5를 찍느냐 마이너스 1 이거 몰라요. 모르는 게 오류가 나와요. 너 하나 찍으라 해놓고 왜 두 개를 적어놨냐. 근데 이제 괄호를 하면은 이걸 먼저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차례대로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x는 5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연산하다 보면 결국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찍어버려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에서 그 연산 수식과 연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